국제방산시장에서 KF-21 전투기를 둘러싼 평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공동개발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KF-21 인도 일정표에서 가장 마지막 칸으로 밀려났습니다. 반대로 KF-21 도입을 검토하던 필리핀은 구체적인 연도와 수량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정 조정처럼 보였습니다. 공식 발표도 없었고 항의도 없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정상처럼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공동개발국과 수출 고객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정함도 배려도 여기서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평가는 끝나 있었고 그 평가는 계약서보다 먼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인도네시아가 왜 뒤로 밀려났는지, 필리핀은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그리고 KF-21을 둘러싼 이 평가가 국제 방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데이비드 밀러입니다. 올해 나이는 57살입니다. 랜드 계열 싱크탱크에서 방산 계약과 국제 공동개발 사례를 분석하는 일을 30년 가까이 해왔어요. 제 업무는 간단합니다. 어느 나라가 어떤 무기를 누구와 함께 개발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계약 구조가 만들어지는지 추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공정했는지 평가합니다. 2025년 2월 중순이었습니다. 아침 브리핑에서 한국의 KF-21 전투기 관련 뉴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필리핀이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최종 확정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그냥 평범한 수출 계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간 방산 수출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건 업계에서 다 아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필리핀은 2028년 상반기 인도 일정을 확정받았으며 이는 공동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보다 앞선 시점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다시 읽었어요. 인도네시아는 KF-21의 공동개발국이었거든요. 개발 초기부터 비용을 분담하고 기술을 공유받기로 한 파트너였죠. 그날만큼은 저도 그 상황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공동개발국이 늦게 받는다는 건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인도네시아 쪽에 뭔가 문제가 있었겠거니 했어요. 예산 부족이거나 내부 조정 지연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일정을 늦춘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오후 동료 몇 명과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자연스럽게 아침 뉴스 이야기가 나왔죠. 제임스라는 동료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참 안 됐네요. 돈은 돈대로 내고 전투기는 나중에 받고.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라라는 다른 동료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이 전략적으로 판단한 거죠. 필리핀은 현금 고객이고 인도네시아는 이미 묶여있는 파트너니까요. 비즈니스적으로 당연한 선택 아닌가요? 저는 그 말에도 동의했습니다. 실제로 합리적인 설명처럼 들렸거든요. 제임스가 다시 말했어요. 업계에서는 이미 정리된 이야기죠.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때 안 냈다는 거. 그럼 우선순위가 밀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날 점심자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주제를 깊게 다루지 않았어요. 다들 결론이 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틀 뒤 싱크탱크 주간 회의가 있었습니다. 아시아 방산 동향을 다루는 세션이었어요. 당연히 KF-21 건이 의제로 올라왔죠. 선임 연구원인 로버트가 발표를 맡았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고 인도네시아의 이행 지연이 원인이죠. 다르게 볼 여지는 없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15명 정도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로버트는 계속 말했어요. 공동개발이라는 게 권리만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의무도 따르죠. 인도네시아가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니 결과도 그에 맞게 나온 겁니다. 논리적이었어요. 반박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후배 연구원 한 명이 저에게 물었어요. 선배님, 그런데 계약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인도 순서 같은 거요.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사실 저도 계약서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마 표준 조항이 있을 거야. 분담금 이행과 연동되는 우선순위 같은 거. 그게 일반적이니까. 그날 오후 사무실로 돌아와서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KF-21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처음엔 확인 차원이었죠. 내가 점심자리에서 회의에서 말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산 보고서가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2021년에 분담금 납부가 3개월 지연됐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역시 그랬구나 싶었죠. 그 다음 문서에는 인도네시아가 도입 수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일지도 모르겠다.
한국방위사업청 보도자료도 찾아봤습니다. 필리핀 계약 체결 발표문이 있었어요. 필리핀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명확한 재원 확보로 조기 인도 일정을 확정받았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음 문서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발언문이었어요. 2024년 12월에 나온 거였죠. 우리는 당초 합의된 수량과 일정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KF-21은 인도네시아 공군 현대화의 핵심이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12월이면 불과 2달 전이었어요. 저는 뒤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분담금 지연 기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2021년 1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3개월 만에 해소됐죠. 수량 조정 논의는 있었지만 최종 합의는 안 됐어요. 오히려 당초 계획대로라는 발언이 공식적으로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저는 화면 앞에 멈춰 섰어요. 왜 인도 순서가 바뀐 걸까? 필리핀 계약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2024년 10월이었어요.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에 참여한 건 2020년이었죠. 4년 차이가 났습니다. 4년 먼저 투자한 나라가 4년 뒤에 계약한 나라보다 늦게 받는다. 저는 손가락을 멈췄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집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숫자들이 어긋나 보였어요. 저는 다른 문서들도 열어봤습니다. 공개된 계약 요약본, 기술이전 협정 개요, 분담금 납부 일정표. 그런데 어디에도 인도네시아가 순서를 양보했다는 내용은 없었어요. 인도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는 기록도 없었습니다. 대신 뉴스 기사들만 쌓여 있었어요. 인도네시아의 우유부단함, 분담금 지연의 대가, 한국의 전략적 판단 같은 제목들이었죠. 모두 같은 결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문제라고요. 당연한 결과라고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자료를 봤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고 싶었어요. 인도네시아가 계약을 위반했다는 기록이나 스스로 순서를 양보했다는 공식 문서를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어요. 인도네시아는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언했고 분담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모두가 당연하다고 말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다시 뉴스를 봤어요. 이번엔 유럽 매체였습니다. 필리핀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결실을 맺었다. 인도네시아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기사는 확정된 것처럼 쓰여 있었어요. 토론의 여지가 없다는 듯이요. 다른 매체도 똑같았습니다. 이미 결론은 난 사안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모두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같은 문장들이었죠. 질문은 끝났고 답은 정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제임스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어요. 밀러, 그 KF-21건 기억나죠? 오늘 아침에 또 기사 나왔던데 역시 우리 분석이 맞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20년, 2021년 3개월, 2024년 10월, 2024년 12월. 그리고 모두가 말하는 당연하다는 결론. 점심시간에 혼자 자리에 남았어요. 다른 문서를 하나 더 열었습니다. 공동개발 계약의 일반 원칙을 다룬 국제방산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공동개발 참여국은 투자 비율과 시기에 따라 우선적 수혜권을 가진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우선적 수혜권.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받을 권리일까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문구일까요? 그때 처음으로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불공정.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아무도 멈춰 서서 의문을 품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사흘 전까지는 그랬어요. 뉴스를 보고 동료들과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에서 당연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제 30년 경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쉽게 결론이 나는 경우는 보통 뭔가 빠뜨린 게 있다고요. 모두가 같은 방향만 보고 있을 때 반대편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그날 오후 저는 상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KF-21 공동개발 계약 구조 심층 분석 프로젝트 제안서였어요. 상사는 30분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미 업계 컨센서스가 형성된 사안인데 굳이 시간을 쓸 필요가 있나요? 저는 회신했어요. 그 컨센서스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화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옳은지, 인도네시아가 억울한지, 필리핀이 영리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대로 넘어가면
중요한 걸 놓칠 것 같았습니다. 너무 편한 결론은 언제나 의심해봐야 한다는 게 제가 배운 거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조용했어요. 커피를 한 잔 내리고 자리에 앉았죠. 어제 밤부터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직접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공개된 문서 목록을 다시 열었습니다. KF21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기술이전 협정문, 분담금 납부 일정표. 저는 기본합의서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30페이지가 넘는 문서였죠. 제 일은 원래 이런 겁니다.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읽고 조항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첫 페이지에는 목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양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공동투자와 기술 협력을 진행한다. 평범한 문장이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분담 비율, 기술 이전 범위, 지적재산권 배분. 모두 예상 가능한 내용들이었죠. 저는 한 가지를 찾고 있었어요. 공동개발국은 우선적 인도 대상이다라는 문장이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었습니다. 공동개발에 참여한 나라는 완성된 제품을 먼저 받는다는 원칙이죠. 저는 그 문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10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없었어요. 20페이지를 넘겼죠. 여전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천천히 읽었어요. 개발 단계별 의무사항, 비용 분담 조정 절차, 계약 해지 조건. 그런데 인도 순서에 대한 조항은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이런 계약서를 수십 건 봤습니다. 공동개발 계약에서 인도 우선권은 가장 기본적인 조항 중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문서에는 없었어요.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른 문서를 열었습니다. 기술 이전 협정문이었어요. 이것도 30페이지가 넘었죠. 기술 제공 범위, 교육 훈련 계획, 시설 접근 권한. 역시 인도 순서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분담금 납부 일정표도 확인했어요. 연도별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지연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납부를 완료하면 우선 인도 대상이 된다는 문장은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 앞에 멈춰섰습니다. 제가 찾던 건 단순한 문장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 문장이 없다는 게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공동개발국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우선권을 갖는 건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때 제임스가 출근했어요. 밀러, 벌써 왔네요? 무슨 일이라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계약서 좀 보고 있어요. KF21건. 제임스가 커피를 내리며 물었어요.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요? 이미 끝난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제임스는 자기 자리로 갔어요. 저는 내부 창고 자료 폴더를 열었습니다. 우리 싱크탱크가 과거에 작성한 KF21 관련 분석 문서들이 있었어요. 2022년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개발 진행 상황을 다룬 문서였죠. 거기에 한 문단이 눈에 들어왔어요. 인도네시아는 당초 60대 도입을 계획했으나 2021년 예산 부족으로 48대로 조정했다. 분담금 납부도 3개월 지연됐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48대, 3개월 지연. 다음 문서를 열었어요. 2023년 중간 보고서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재협상을 요청했으나 한국 측은 원계약 유지를 원칙으로 제시했다. 재협상 요청. 저는 그 단어를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 다음 문서에는 표가 하나 있었어요. KF21 잠재 고객 분류표였죠. 두 계열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확정 고객, 유동 고객. 필리핀은 확정 고객이 열에 있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유동 고객이 열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를 오래 봤습니다. 확정과 유동. 그 분류 기준이 뭘까요? 문서에는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표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로버트가 제 자리로 왔어요. 밀러, 상사가 당신 프로젝트 제안 승인했대요. KF21 심층 분석.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로버트가 물었어요. 근데 정말 할 거예요?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계약서에 우선 인도 조항이 없어요. 로버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묵시적 원칙 아닌가요? 굳이 써놓지 않아도 당연한 거. 저는 물었습니다. 묵시적 원칙이면 왜 지켜지지 않은 거죠? 로버트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조건을 못 맞췄으니까요. 수량도 줄이고 돈도 늦게 내고. 저는 다시 물었어요. 그럼 계약서에 그런 조건이 명시되어 있나요? 수량을 줄이면 우선권을 잃는다는 조항이요. 로버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문서들을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방위사업청의 수출 가이드라인을 찾아봤어요. 공개된 자료였죠.
거기에 한 문단이 있었습니다. 수출 계약은 고객의 요구 일정과 생산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요구 일정. 저는 그 단어를 다시 봤어요. 어떤 국가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어떤 국가는 조건을 다시 볼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질문의 성격이 달랐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이 나가자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자리에 남아서 계속 읽었습니다. 2024년 필리핀 계약 발표문을 다시 열었어요. 필리핀은 명확한 수량과 확정된 예산을 제시했다. 명확한 수량, 확정된 예산. 인도네시아 관련 문서도 다시 봤습니다. 수량 재조정 협의 중, 예산 승인 절차 진행 중, 최종 의사결정 대기 중, 협의 중, 진행 중, 대기 중. 저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누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질문의 종류가 달랐던 거예요. 한쪽은 확정을 원했고 다른 쪽은 조정을 원했습니다. 한쪽은 빠른 결정을 했고 다른 쪽은 신중한 검토를 했죠. 그런데 계약서 어디에도 신중한 검토를 하는 나라가 우선이다라는 조항은 없었어요. 빠른 결정을 한 나라가 우선이다라는 조항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오후 3시쯤 저는 마지막 문서 하나를 열었습니다. 공동개발 계약 이행 점검 보고서였어요. 2024년 말에 작성된 거였죠.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모든 분담금을 정상 납부했으며 기술 이전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저는 화면을 멈췄어요. 모든 분담금을 정상 납부. 3개월 지연은 2021년 한 번뿐이었고 그것도 해소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정상이었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을까요?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수량 조정. 하지만 계약서에 수량을 줄이면 순서가 밀린다는 조항은 없었어요. 재협상 요청. 협상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계약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뭔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더 복잡해졌어요. 계약 구조는 이해되었습니다. 명시된 우선권이 없다는 것도 각국의 요구가 달랐다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남아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4년 먼저 투자했어요. 분담금도 냈고 기술 이전도 받았죠. 공동개발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4년 뒤에 온 나라가 먼저 받게 됐어요. 이게 계약 위반은 아니에요. 문서 어디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공정한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공정함이라는 건 계약서에 쓰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약서는 조건만 명시할 뿐이에요. 그 조건이 공정한지는 다른 차원의 질문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화면에는 문서들이 여러 개 열려 있었죠. 제임스가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결론 났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계약은 이해했는데 아직 뭔가 부족해요. 제임스가 물었어요. 뭐가 부족한데요?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문서예요. 계약서, 보고서, 발표문. 다 종이에 쓰인 거죠. 근데 실제로 이 조항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는 안 보여요. 회의실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누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 순간에 무슨 계산이 이루어졌는지. 제임스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건 알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내부 회의 내용은 공개 안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추론은 할 수 있죠. 데이터를 보면요. 사무실이 어두워졌어요. 저만 남았습니다. 모니터 불빛만 켜져 있었죠. 저는 다시 문서들을 봤어요. 계약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조항들은 명확했고 의무사항도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 계약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누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 파일을 열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KF21 실제 적용 사례 분석 타임라인 재구성. 내일부터 시작할 작업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개된 자료만 봤어요. 하지만 뭔가 핵심적인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계약서는 조건을 말하지만 실제로 어떤 계산이 이루어졌는지는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우연한 기회가 왔어요. 한국방위사업청과 협력 관계에 있는 다른 싱크탱크에서 자료를 공유해줬습니다. 내부 검토용 문서였어요. 대외비는 아니지만 일반에는 공개되지 않는 종류였죠. 생산 계획 관련 참고 자료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KF21 양산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생산 가능 대수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2026년 12대, 2027년 20대, 2028년 24대. 숫자들이 차례로 나열되어 있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고객별 배정 현황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표였습니다. 국가명, 계약 대수, 인도 예정 연도가 3개 열로 정리되어 있었죠. 한국 공군이 첫 번째였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이었어요. 그 다음이 필리핀이었습니다. 2028년 상반기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숫자는 12대였습니다. 저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인도네시아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도 연도 칸이 비어 있었어요. 정확히는 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량 칸에는 조정 협의 중이라는 문구가 있었죠.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미정, 조정 협의 중. 그 단어들을 오래 봤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자세한 표가 있었습니다. 생산 슬롯 배치표였어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도별로 어느 고객에게 몇 대가 배정되는지 나와 있었습니다. 2028년 열을 봤어요. 24대 중에서 12대가 필리핀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12대는 한국 공군 추가 물량이었어요. 인도네시아는 없었습니다. 2029년 열로 넘어갔죠. 한국 공군 20대가 전부였어요. 2030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처음 등장한 건 2031년이었어요. 그것도 잠정이라는 표시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필리핀은 2028년에 받아요. 인도네시아는 빨라야 2031년이었죠. 3년 차이였습니다. 아니, 인도네시아가 개발에 참여한 시점부터 따지면 11년이었어요.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이건 결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미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표에 그렇게 반영된 상태였죠. 누군가 회의실에 앉아서 이 숫자들을 입력했을 겁니다. 연도와 국가명과 대수를요. 다음 문서를 열었어요. 고객 요구사항 정리표였습니다. 역시 표 형식이었죠. 국가명, 요청사항, 확정 여부가 적혀 있었어요. 필리핀 열을 받습니다. 확정 일정 요청 2028년 상반기, 예산 확보 완료, 수량 최종 확정 12대,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승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인도네시아 열로 갔습니다. 수량 재검토 요청 60대에서 48대로 조정, 예산 단계별 집행 검토 중, 인도 일정 협의 필요. 마지막 칸은 공란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공란을 오래 봤습니다. 비어있다는 건 거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확정이 안 됐으니까 슬롯에 넣을 수 없었던 겁니다. 다른 문서도 열었어요. 생산 라인 가동 계획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확정 계약 우선 배정 원칙에 따라 생산 일정을 수립한다. 확정 계약 우선 배정.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공동개발국 우선이 아니었어요. 확정 계약 우선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없던 조항이 여기 있었죠. 다만 이건 계약 조항이 아니라 운영 원칙이었어요. 내부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계속 봤어요. 숫자들이 보였습니다. 연도, 대수, 고객명, 그리고 공란, 미정, 협의 중, 검토 필요.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어요. 생산 라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였죠. 이건 배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목록에 있었어요. 다만 뒤로 밀려 있었죠. 확정이 안 됐으니까, 슬롯을 받지 못했으니까, 계산에서 후순위로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창밖을 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동료들은 대부분 퇴근한 상태였죠. 제 머릿속에서 타임라인이 재구성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인도네시아가 공동개발에 참여해요. 2021년, 분담금을 3개월 늦게 내죠. 2022년, 수량 조정을 검토합니다. 2023년, 재협상을 요청해요. 2024년, 필리핀이 확정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생산 슬롯이 배정될 때 계산이 이루어졌어요. 확정된 고객이 먼저였죠. 검토 중인 고객은 뒤였습니다. 공동개발국이냐 아니냐가 아니었어요. 확정이냐 미정이냐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표를 다시 봤어요. 필리핀 2028년, 인도네시아 2031년 잠정. 이 숫자들은 누군가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계산이었습니다. 확정 계약 우선 배정. 이 원칙은 합리적으로 들렸어요. 생산 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확정된 물량부터 넣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원칙은 공동개발 계약서에는 없었습니다. 운영 지침에만 있었어요. 저는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의록 요약본이었어요. 2024년 9월에 열린 내부 생산 계획 회의였죠.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필리핀 계약이 확정됨에 따라 2028년 슬롯에 우선 배치한다. 우선 배치. 저는 그 단어를 봤어요. 누가 결정한 걸까요? 회의록에는 참석자 명단이 있었지만 누가 이 제안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합의됨이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량 및 일정 확정 시 후속 슬롯에 반영 예정. 후속 슬롯. 언제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어요. 확정되면 반영한다. 조건문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이 문장들은 감정이 없었습니다. 비난도 옹호도 없었죠. 그냥 계산의 결과였어요. 입력값이 달랐고 출력값도 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계약서, 생산계획표, 고객 요구사항표, 회의록 하나씩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계약서에는 우선권이 없었어요. 생산계획표에는 확정 우선 원칙이 있었습니다. 고객 요구사항표에는 한쪽은 확정, 한쪽은 미정이었죠. 회의록에는 합의됨만 적혀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가 침묵했고, 운영 원칙이 작동했고, 요구사항이 반영됐고, 슬롯이 배정됐어요. 단계별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단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부정이 아니에요. 계약 위반도 아니죠. 그냥 계산이었어요. 시스템이 돌아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씁쓸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4년 먼저 투자했어요. 분담금도 냈고 기술 이전도 받았죠. 공동개발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표에서는 미정이었고 슬롯에서는 후순이었고 타임라인에서는 11년 뒤였어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확정 우선 원칙은 합리적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공정한가요? 저는 여전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로버트에게 자료를 보여줬어요. 생산 슬롯 배치표와 고객 요구사항표였죠. 로버트는 한참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확정된 고객이 먼저 받는 거. 비즈니스 원칙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공동개발국도 확정 여부로 판단하나요? 로버트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확정 안 하면 어떡해요? 생산 라인은 돌아가야 하는데. 그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어요. 표들이 여전히 열려 있었습니다. 숫자와 연도와 국가명, 그리고 공란. 그 순간,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반영된 계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생산계획회의에서, 슬롯 배정회의에서 이 계산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표에 입력됐고, 일정에 반영됐고, 시스템에 저장됐죠. 다만, 그 계산이 공식 언어로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보도자료에도, 계약 발표문에도, 정보 성명에도 이 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내부 문서로만 존재했죠.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숫자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2028년과 2031년, 3년, 11년, 확정과 미정. 이틀 뒤 한국방위사업청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KF21 수출 현황 발표였어요. 저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봤습니다.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아서요. 브리핑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담당자가 단상에 섰어요. 슬라이드가 켜졌죠. 첫 장은 개발 현황이었습니다. 시험 비행 완료, 양산 개시, 성능 검증. 평범한 내용들이었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수출 계약 현황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표였습니다. 국가명, 계약 대수, 인도 예정 시기가 3개 열로 정리되어 있었죠. 필리핀이 첫 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12대, 2028년 상반기. 담당자가 말했어요. 필리핀은 해외 최초 인도 대상국입니다. 해외 최초. 그 단어가 화면 아래 자막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저는 표를 계속 봤어요. 아래로 내려가면 인도네시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줄은 협의 중인 국가들이라는 항목이었어요. 구체적인 국가명은 없었습니다. 수량과 시기 가는 공란이었죠.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여러 국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그 문장들이 화면에 그대로 떠 있었어요. 브리핑은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국인데 언급이 없는데요? 담당자가 대답했어요. 공동개발과 수출은 별개 트랙입니다. 수출 계약은 각국의 요청과 일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별개 트랙. 저는 그 단어를 메모했습니다. 공동개발과 수출. 두 개의 다른 선로였어요. 교차하지 않는 평행선처럼 보였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제임스가 지나가면서 물었어요. 브리핑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요. 제임스가 말했습니다. 역시 필리핀이 첫 해외 고객이네요.
우리 예상이 맞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한국방위사업청 공식 웹사이트에 보도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열어봤어요. 브리핑 내용을 정리한 문서였죠. KF-21 필리핀 수출로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계약 규모와 일정이 나와 있었어요. 마지막 문단을 읽었습니다. 향후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향후 다양한 국가 협력을 통해 이 단어들은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누구인지, 언제인지, 어떤 조건인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웹사이트도 확인해 봤습니다. KF-21 관련 최신 발표문을 찾았어요. 3주 전에 올라온 글이었죠. KF-21 공동개발 지속 추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계획을 지속 이행 중이다. 도입 수량 및 일정은 예산 검토 후 확정할 예정이다. 예산 검토 후 확정할 예정.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없었어요. 연도도 대수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개의 창을 나란히 놓고 봤어요. 한국 보도자료와 인도네시아 발표문. 한쪽에는 2028년 상반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다른 쪽에는 예산 검토 후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 공동개발 및 수출 구조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모은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우선권 조항이 없었다는 점, 생산 계획에는 확정 계약 우선 원칙이 있었다는 점, 한 국가는 확정을 요청했고 다른 국가는 조정을 요청했다는 점, 그 결과 슬롯 배정이 달라졌다는 점. 저는 평가를 쓰지 않았어요.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조를 설명했죠. 문서와 표와 일정을 나열했어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썼습니다. 결론 대신 관찰사항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동개발 계약과 수출 계약은 별개로 작동했다. 전자는 기술과 분담금을 다루고 후자는 일정과 확정성을 다룬다. 두 계약은 교차하지 않았다. 문장이 차가웠습니다. 감정이 빠져 있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 자체가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보고서를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상사는 이틀 뒤에 피드백을 줬어요. 잘 정리됐네요. 다만 결론이 약한 것 같은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결론을 내릴 수 없어서요. 계약 위반은 없었습니다. 다만 구조가 그렇게 작동했을 뿐이에요. 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써먹죠? 저는 말했어요. 다음에 비슷한 케이스가 나오면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공동개발과 수출이 어떻게 다르게 움직이는지요. 보고서는 내부 아카이브에 저장됐습니다. 외부 공개는 되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 자료로만 남았죠. 몇 주가 지났습니다. KF-21 뉴스는 계속 나왔어요. 필리핀 계약 진행 상황, 다른 잠재 고객국들의 관심, 생산 라인 확대 계획. 인도네시아는 가끔 언급됐지만 항상 협의 중이라는 단어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뉴스들을 자세히 읽지 않았어요. 구조는 이미 봤고 계산은 이미 확인했으니까요. 새로운 정보가 나와도 그건 이미 반영된 계산의 연장선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밀러, 결국 인도네시아가 손해본 거 아닌가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손해, 그 단어가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인도네시아는 계약을 지켰습니다. 분담금도 냈고 기술도 받았어요. 다만 수출 계약을 확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수출 슬롯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손해인지는 계약서가 정의하지 않았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공정한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공정함은 계약서 밖의 영역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파일 하나를 열었습니다. 한국방산산업 분석 자료였어요. 10년 전에 작성된 거였죠. 거기에 한 문단이 있었습니다. 한국방산 업체들은 기술 이전과 공정한 협력을 강조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신뢰, 공정한 협력. 저는 그 단어들을 오래 봤어요. 그리고 최근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KF-21 성공 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생산 일정 관리와 명확한 계약 이행이 성공의 핵심이다. 효율적인 일정 관리, 명확한 계약 이행. 저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10년 사이에 단어가 바뀌어 있었어요. 신뢰에서 효율로, 공정에서 명확성으로. 아무도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죠. 숫자와 일정만 남았습니다. 2028년, 2031년, 12대, 미정.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했죠. 문득 오래전에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방산 관계자가 했던 말이었어요. 우리는 기술만 파는 게 아닙니다. 신뢰를 팝니다. 그때는 그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지금은 그 말의 의미가 달라 보였습니다. 기술은 계약서에 쓸 수 있어요. 대수와 시기도 표에 넣을 수 있죠. 분담금도 숫자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신뢰는 어디에 쓰나요? 공정함은 어느 조항에 들어가나요?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게 됐어요. 시스템은 입력된 것만 계산한다는 거였죠. 명시되지 않은 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영혼은 베낄 수 없다.